안녕하세요. 여우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여우입니다. 저희가 일본으로 촬영을 갔을 때 저와 진또 형과 터널에서 둘이 가서 헌팅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그때 당시에 찍혔던 게 요괴로 나왔죠. 근데 이게 참 요괴라는 게 뿔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주제도 터널입니다. 이누나키 터널.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일본의 공포 터널이죠. 귀신이 엄청나게 나오고 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던 이누나키 터널과 이누나키 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은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와 카스야군 그리고 히사 야마마치 사이에 이누나키 고개를 관통하는 터널로 1926년에 개통되었다가 1994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1994년 이후에는 조금 아래의 2차선의 신 이누나키 터널이 개통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로 진입하는 도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미야와키시 시유지로 관리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본 최고의 고스트 스팟 중 한 곳으로 지목이 되면서 담력 테스트 장소로 쓰이는 등 불법 침입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참고로 일본 최고의 고스트 스팟 중에 한 곳으로 1화에 소개해드렸던 츠보노 온천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츠보노 온천장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구 이누나키 터널은 매우 굽은 2차선 도로를 통해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간 뒤에 산 하나를 뚫고 지나가는 터널로 통과 이후에 굽이친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엄청나게 꼬불꼬불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유발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일대를 이누나키 고개라고 부릅니다. 터널 개통 계획 자체가 1884년부터 있었다고 하고 1920년도 토목 기술로는 긴 터널을 뚫을 수가 없어서 길을 낼 수 있는 부분만 터널을 뚫어 짧은 길이의 터널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누나키 터널의 총 길이는 150m입니다. 1994년 고갯길 전체를 대신하는 신터널을 뚫으면서 자연스레 사용량이 크게 줄었고 한국으로 치면 미시령 터널이 뚫린 뒤 956번 지방도 미시령 고갯길과 비슷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누나키 터널이 지금 위치한 곳이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살인사건이 터지고 심령 스팟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구글맵으로다가 보면 지도를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변변한 마을도 잘 없고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1994년에 새로이 개통된 신 이누나키 터널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곳은 구 터널과 달리 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긴 터널로 길이가 약 1560m라고 합니다. 거의 구 이누나키 터널의 3배,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게다가 고개 자체가 커브가 있어서 그런지 제한 최고 속도는 겨우 40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누나키 터널의 주위에 절벽이 붕괴될 가능성이 제시되어서 폐쇄된 결정이 난 후 몇 건의 미해결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오사카의 이코마 터널, 교토의 기요타키 터널과 더불어 일본 3대 심령 스팟 터널로도 불리고 다만 터널뿐 아니라 예전에 이어진 도로마저 통째로 폐지되어 버린 구 이누나키 터널과는 달리 구 이코마 터널은 일부 구간이 현재도 전철선로로 사용되고 있고 1965년 신 이코마 터널을 개통하면서 폐쇄되었으나 1986년 킨테츠 K 한나선을 개통할 때 구 이코마 터널을 일부 구간 약 400m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뚫었고 사용되지 않는 구간은 비상대피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답니다. 또한 기요타키 터널은 시내 버스도 통과하는 데다 신호등까지 설치해서 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해요. 원래 1927년 협계철도 터널로 건설이 되었는데 1972년 폐선 이후 도로 터널로 개조한 것으로 통과 높이는 약 3.4m, 길이는 약 500m입니다. 물론 기요타키 터널 입출구 직전에는 우회로를 역할로다가 해주는 길이인 137번 지방도가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터널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누나키 터널의 귀신이 한국계라는 소문과 그 이유에 관한 글이 많이 퍼졌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발된 조선들이 이 터널을 뚫었고 이때 수많은 조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렇게 갖은 고생 끝에 터널이 완성되자 살아남은 조선인들을 모두 터널 속에 집어넣어 몰살시켰다. 사람의 피가 섞여야 공사가 잘 된다라는 미신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학살했다. 이코마 터널에 관한 소문입니다. 때문에 당시 죽은 조선인들의 원혼이 되어 터널 안을 떠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진짜로 조선인들을 동원해 지은 이코마 터널에 대한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본에서 이누나키 터널에 관련된 괴담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령이 나온다는 터널에 담력 시험차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 중 상당수가 이 터널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괴담이며 일본 인터넷 초창기 이누나무라 마을이라는 이름의 도시전설도 유행한 바 있습니다. 소문에는 구 이누나키 터널 근처에 있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일본 지도에 이누나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누나무라의 행정 기록에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누나키 댐에 있는 곳에 일찍이 이누나루야무라라는 취락이 있었는데 주변의 마을과의 합병을 거친 후 댐의 건설에 의해 중심부는 호수 바닥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누나키 야무라를 이누나무라와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이누나무라에 대한 괴담은 산속에 일본 국내법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공동체가 존재하고 외부인이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 물론 실제로는 이누나무라 마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누나무라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 같은 소문은 많아서 이누나무라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모든 기록이 말소되어 숨겨진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의 국내법이 통하지 않는다 말에 대해서는 에도 시대부터 피차별 지역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자급자족하고 있던 피차별 지역설, 한센병이나 다른 감염병, 환자의 격리 장소가 칠학화해 감염을 두려워 괴담을 만들어 접근하지 않게 한 것으로 알려진 전염병 환자 격리 졸설, 경찰이나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피해지설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누나무라 광장 앞에 있는 오두막에는 두개골이 쌓여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이누나무라에 간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방치된 하얀 세단의 잔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흰색 세단의 번호판은 시마네 현의 것이었는데, 한때 시마네 현에서는 이누나무라의 소문을 듣고 재미반으로 마을에 들어간 연인이 낫이나 칼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려내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방치된 흰색의 세단은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것이었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 역시 도시전설 같은 것으로 실존한 사건이라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누나키 터널에 흰색 세단을 몰고 가면 차에 수많은 손바닥 자국이 남겨진다고 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다른 괴담으로는 휴대폰 권해 표시가 뜬다는 괴담인데요. 한밤중 어두운 구 이누나키 터널을 앞에서 휴대폰이 권해 표시가 되면 누구나 무섭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누나키 터널에는 모든 메이커의 휴대전화가 권해 표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 이것 역시도 실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일본은 보통 산속에서 수신 전파가 잘 터지지 않아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통신 권해 표시가 뜨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만 봐도 산 초입만 가서도 통신이 안 터지고, 거기에 현지에 있었던 고스트 분들을 만났지만 그분 핸드폰도 안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외진 산속이라면 더 안 터지겠죠. 그 다음으로 이누나키 터널에 특히 젊은 여성의 영위 목격담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목격담으로는 자정의 공중전화 박스에 젊은 여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는 심령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도 유명하고, 젊은 여성의 영이 여러 번 찍힌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밖에도 자정의 차로 이누나키 고개를 달리면 뒷좌석에 젊은 여성이 탑승을 한다거나, 통행이 중지되고 있을 구 이누나키 터널 속에서 젊은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체험담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영이 나온다는 이누나키 터널의 공중전화 박스에는 총 2명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확률로 심령사진이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에서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영상이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심령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누나키 터널에 가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누나키 터널의 공중전화 박스는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고 하네요. 철거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심령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위험성에 철거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이름에 관련된 괴담이 있는데요. 이누나라는 지명의 유래에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괴담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설은 산에서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고 있던 사냥꾼이 개가 격렬하게 짖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사냥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짖고 있던 개를 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개가 죽은 곳에 가보니 큰 뱀이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위험을 전하고자 짖은 개를 쏘아 죽인 것으로 후회한 사냥꾼은 그 후 승려가 되어 산에 개의 위령탑을 세운 것으로부터 이누나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와 관련된 괴담으로는 한밤중에 이누나키 고개를 차로 달리고 있으면 가까이에서 개의 소리나 숨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체험담도 있습니다. 기슭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개가 어둠에 녹아들도록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있고, 심령 체험으로 고스트박스 등의 도구를 사용을 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에 전해지는 괴담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10년 이상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생이 담력 시험을 위해 친구들과 4명이서 경차를 타고 이누나키 고개의 구터널로 향했습니다. 그 대학생의 동기 중에는 영감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누나키 터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개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가지 않는 거를 권했지만 젊은 혈기의 4명의 이 친구들은 심야에 이누나키 터널로 향합니다. 이누나키 터널로 가려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신 이누나키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분기점에서 꺾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연한 그 분기점 쪽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시간은 새벽, 심령 명소가 아니었다고 해도 새벽 시간에 외진 산속을 어둡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학생은 나는 그만둘래 라고 말해 차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 3명은 이누나키 터널에 안으로 들어가 반대 측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며 이누나키 터널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홀로 남겨진 대학생은 친구들에게 그만두라고 라고 했지만 3명은 그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차에 홀로 남겨져 무서워진 대학생은 차에 오디오에 CD를 넣어 쾌활한 음악으로 기분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잠시 후 슬슬 돌아올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터널에서 캬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합니다. 당황하고 손전등을 들고 도우러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큰 소리로 나오고 있던 음악이 딱 멈췄습니다. 오디오를 쳐다보니 런타임 1분 97 RE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분단위 다음에는 0에서 59까지의 초단위가 나와야 하는데 RE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1분 97 RE 즉 이쿠나 리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1은 이치, 9는 큐, 7은 나나로 앞 글자만 따면 이쿠나가 되는 것인데 이쿠나는 가지 말라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가지마,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죠. 깜짝 놀라 오디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으니 잠시 후에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터널에 들어간 3명이 돌아왔고 2사람은 당황한 모습으로 빨리 차를 운전해 라고 재촉하며 말할 뿐이었고 다른 1명은 돌아가는 동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산을 내려가 편의점에 차를 세웠더니 2사람은 소금을 구입해 스스로 몸에 뿌리치고 말을 하지 않던 친구는 우유를 사 조금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터널 속에서 마지막에 있던 1명이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 걷지 않아서 2명이 무리하게 일으키려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며 왜 여기 왔어? 라고 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동기에
행동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후 터널에 들어간 3명 중 당황하고 있던 2명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 입구에 앉아있던 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황해서 방까지 돌아와 영감 있는 동기에게 연락을 했더니 역시네, 그러니까 197이라고 했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오디오의 메시지는 이 친구가 보낸 것. 자, 다음 괴담입니다. 한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이누나키 고개 근처에 다리를 향해 가는데 다리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차를 다리 중간에 멈추고 뭔가가 떨어지고 있던 곳까지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스니커즈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곳에? 라고 생각을 하고 문득 다리 아래를 보니 다리 아래의 나무에 하늘색 옷과 사람 같은 뭔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한순간 몸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현기증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경찰을 불렀고 다음날 아침에 시신이 회수되었으며 사인은 자살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살한 남성에게 가족도 있었고 유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자살의 이유를 찾아봤지만 빚도 차에 융자 정도만 있었고 생활은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왜 다리에서 뛰어내렸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정말 자살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터널에 뭔가가 자살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닐까요? 이번엔 이누나키 터널에서 무서운 것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한 현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누나키 터널에는 도시전설과 같은 소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목격담이 많은데요. 치보노 온천 때도 소개해드렸던 영능력자인 기보 아이코 씨가 TV 프로그램의 촬영으로 이누나키 터널을 방문을 했을 때 여기는 정말 무서워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해서 녹화가 중지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괴담사로 유명한 일본 탤런트의 이나가와 준지 씨도 이누나키 고개에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반드시 심령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도 말해지는 이누나키 터널과 이누나키 고개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이누나키 터널로 심령 스폿 중에서 체험을 갖다 돌아가려면 반드시 사고를 당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지 관련된 사고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1992년 6월 말 기타 큐슈시에서 소년 10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사고가 나서 전원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사진을 찍거나 귀신 구경을 목적으로 이누나키 터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2001년 2월 국도 202선에서는 젊은 남성 5명이 타고 가던 경차와 2톤 트럭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젊은 남성 중 4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트럭 운전사에 따르면 경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하며 살아남은 1명에 의하면 이누나키 터널에 심령 스팟 체험을 하고 돌아오고 있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누나키 고개에는 종종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적설이나 노면 동결이 많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기도 하지만 심야에 이누나키 터널을 방문한 젊은이들의 일은 아침에 사고를 일으키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누나키 터널은 단순한 소문에 멈추지 않고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에 거론될 수 있는 것 이외에 심령현상 체험담이나 심령사진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누나키 고개는 진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후쿠오카현의 최고 심령 스팟 이누나키 터널의 일화는 이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누나키 터널 린치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80년대 말기에는 미성년자들에게 의한 범죄가 흉악화한 시기라고 합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나고야시에서 미성년자들에 의한 아베크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너무나 유명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또한 이해 11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진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사건이 바로 이누나키 터널 린치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1988년 12월 7일 후쿠오카현 이누나키 터널 근처의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소년이 20세 청년을 납치, 폭행하고 가솔린으로 태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정오 후쿠오카현 신 이누나키 터널 입구에서 구 이누나키 터널 쪽으로 1km 정도 들어간 노상에서 통행인이 시체를 발견해 후쿠오카 동경시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체는 20세 정도의 남성이고 신장 170cm 정도, 얼굴은 마른 모형으로 긴 머리. 현장에서 타고 남은 의류를 보았을 때 피해자는 녹색의 점퍼를 입고 아래는 반바지에 감색의 쪼리를 신고 양말은 백색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몸이 불에 휩싸이면서 쓰러져 있던 장소까지 달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사후 몇 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살과 타살의 양면에서 수사를 시작한 후쿠오카 경시청이었지만 이 사건을 자살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남성의 정수리에는 돌과 같은 것에 부딪혔다고 생각되는 5곳의 상처, 최대 길이 약 8cm가 있었는데 쓰러져 있던 남성의 머리로부터는 대량의 피가 거리에 흘러들었고 근처 가드레일의 일부에도 그 피가 튄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있었지만 그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고, 피해자가 거리를 돌아다닌 흔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사망한 것은 틀림없지만 오른쪽 신발이 현장 주변에서 보이지 않았고 오른발 양말이 더러워지고 찢어진 것이 그저 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뛰어다니면서 생겼다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시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가솔린을 뒤집어 쓰고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분신 자살이라면 사체 근처에 휘발유 용기나 라이터, 토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럽고, 또한 지갑이나 면허증 등 유류품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자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경시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8일 오후 사체의 신원이 후쿠오카현에 사는 오메가와 미르추루 씨 20세 가명으로 판명이 됩니다. 오메가와 씨는 어머니 45세와 할머니 72세 3명이서 살고 있었으며 6일 아침 어머니를 승용차로 출근시켜드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스틸 제조 공장에 출근,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7일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사체 발견 뉴스를 보고 우리 아들일지도 모른다 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시체 지문을 감정한 결과 오메가와 씨와 일치하며 신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8일 저녁에는 시체 발견 현장에서 약 22km 떨어진 타가와시 고토지의 거리에서 오메가와 씨의 차가 발견되면서 타살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차의 조수석과 트렁크에 오메가와 씨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혈흔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인물의 것으로 보이는 붉은 머리카락, 담배꽁초 2종류와 복수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사체 발견 현장 부근에도 7일 오전 중 젊은 남자 3명이 오메가와 씨의 차와 같은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농작업 중인 주부들이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물증이나 증언 등을 토대로 12월 9일 오전 후쿠오카 경시청에는 해당 사건이 자살이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짓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죠. 피해자의 차가 발견되어 차 내에 지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는 이상 범인 체포의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을 한 명씩 임의 동행해 의해 사정 청취한 결과 오메가와 씨를 납치해 살해했다고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범행에 관련된 사람은 5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중 주범격으로 보이는 범인은 피해자인 오메가와 씨와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판명된 범행의 동기와 범행 과정은 수사진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메가와 씨의 살인범으로 체포된 것은 폭력단에 소속되어 있던 오스미 마사시 19세 가명입니다. 중심으로 도둑질과 공갈을 반복하는 16세부터 19세까지 불량소년 5명이었는데,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오스미는 중학교 시절부터 비행을 거듭해 14회의 보도 이력과 체포 이력을 가졌고 강도치상이나 공갈로 3번이나 소년원에 넣어진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도 경시청에서 설마 그 녀석일까 라고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경시청의 경찰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범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차였습니다. 오스미는 차가 없었지만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해서 강탈을 하고 차례차례로 환승하며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오스미의 보복을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스미와 동승하고 있던 것은 사건의 공범 안도 카오루 19세의 가명이고요. 차를 빼앗는 것에 성공을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차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날 밤 어느 여자 중학생과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타고 있던 차는 데이트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시야에 들어간 것은 집으로 귀가하는 우메가와 씨의 차였습니다. 우메가와 씨의 차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경승용 차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길가에서 강탈한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우메가와 씨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메가와 씨는 경계상 지능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구미는 우메가와 씨를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재회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차량 강탈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우메가와 씨는 할머니한테 혼난다며 차를 빌려달라는 오구미의 말을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오구미가 안도와 함께 우메가와 씨를 무참히 폭행하며 납치를 하게 됩니다. 차량 내부의 혈흔은 이때 생긴 것으로 짐작이 되었으며 우메가와 씨를 감금하기 위해 후배인 사와무라 세이이치 16세의 집으로 향합니다. 또한 또 다른 공범인 사카모토 츠요시 16세 또 불러 사와무라와 함께 감시를 지시했고 그 사이에 오구미와 안도는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감시를 하던 두 사람이 잠에 든 것을 보고 우메가와 씨는 도주를 강행했습니다. 무사히 도망치는 듯 했지만 주범들이 금방 돌아왔고 또 다른 공범인 코지마 간타 17세도 합류하여 오메가와 씨를 쫓게 됩니다. 이때 사와무라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구미는 우메가와 씨의 집을 알고 있었고 우메가와 씨가 성격상 낯선 타인의 민가에 달려들거나 거리에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도 발견되지 않게 어두운 장소를 선택해 도망치는 것을 하지 않을 것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감금 장소에서 2km 떨어진 자신의 집을 향해 도주하는 우메가와 씨를 금방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은 우메가와 씨를 집요하게 뒤쫓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엉망진창이 된 우메가와 씨를 차의 트렁크에 밀어넣고 안도 코지마와 사카모토를 동승시켜 후쿠오카현 교토군의 칸다초의 부둣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우메가와 씨를 바다에 던져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가는 도중에 차 내에서 우메가와 씨를 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꽁초로 지지고 스패너를 가지고 때리는 등 그들의 폭행은 악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메가와 씨는 부어오른 얼굴로 울고 부르짖으며 부둣가 벽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한 척의 배가 부두에 접근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면 골치 아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우메가와 씨를 끌어올려 트렁크에 태우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위치한 리키마루 댐에 우메가와 씨를 태워 던져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댐이라면 금방 시체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 그냥 불태워 죽이자 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체포 후에 조사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그들의 대화는 트렁크에 태워진 우메가와 씨에게도 당연히 들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우메가와 씨에게 더 들으라는 듯 그런 대화를 큰 소리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7일 아침 8시 오구미 등은 도중에 범행에 사용하는 가솔린을 구입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려서 1리터짜리 가솔린을 구입을 했고 그 후엔 오구미의 지시로 살해의 역할 분담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만이 죄를 짊어질 생각은 없었고 전원을 각각 살인에 기담시키면 누구도 쉽게 발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해 장소의 선정은 운전하는 안도가 불을 붙이는 역은 오구미 자신이 하기로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우메가와 씨에게 충분히 맛보게 하면서 인적이 없는 장소를 찾아 차로 돌아다닌 지 2시간. 그들이 선택한 장소가 바로 구 이누나키 터널로 당시도 심령 스팟으로 유명할 정도의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경 일행은 트렁크를 열고 오메가와 씨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메가와 씨는 그들에게 끌려가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괴성을 지르며 도망쳤는데 숨어있던 오메가와 씨는 오구미가 죽이지 않겠다는 말로 호소하자 모습을 드러내 다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2번이나 도망갔던 오메가와 씨를 붙잡은 일행은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4명이 달라붙어 양손, 양다리를 비닐 테이프로 묶고 입에는 셔츠를 밀어 넣은 후 오메가와 씨를 도로에 앉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티슈를 던졌다고 합니다. 휘발유에 닿은 불은 순간적으로 크게 발화하여 오메가와 씨의 몸에 붙었고 온몸이 불에 휩싸인 오메가와 씨는 제자리를 돌다가 가드레일 쪽에 붙었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쓰러져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메가와 씨의 숨이 끊긴 뒤 범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이나 둥이 같은 것을 오메가와 씨의 머리에 두드리면서 죽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오메가와 씨의 머리에 난 상처는 이때 생긴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상처로부터의 실혈사라고 하는 정보도 있지만 당시의 보도를 보는 한 사인은 소사 화염에 의한 사망입니다. 오구미와 범인들은 오메가와 씨를 죽인 후 곧바로 차로 현장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5분 후에 돌아와 오메가와 씨가 진짜 사망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는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추가 증거 은멸을 위해 오메가와 씨에게 빼앗은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불태우고 마찬가지로 오메가와 씨의 시계도 투기하였지만 그 후의 행동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문이나 피해자의 혈흔 등의 물증투성이를 차를 타고 타카와시 고토지의 거리에 주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포 후에 진술에 따르면 그 차는 계속 다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 같고 후에 그 차가 결정적인 물질 증거가 되어 체포에 이르기 때문에 범죄자로서는 삼류였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전에 오메가와 씨는 내향적이고 친절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많이 없지만 급료 10만엔 중 7만엔을 가족에게 사용을 하였고 주말이면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쇼핑을 나갈 정도로 효자였다고 하네요. 집안의 보물, 단 한 명의 아이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빼앗긴 유족의 슬픔이 어떨지 감도 안 잡힙니다. 오메가와 씨의 숙부인 켄씨 50세에 언론의 취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단지 억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없이 밥도 잘 먹고 진술도 웃으면서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오구미는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큰 벌을 내릴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1심 판결로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오구미는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1991년 3월 8일 후쿠오카 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항소를 기각받아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범행은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며 피고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은 무겁다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주범격의 안도 카오루는 5년 이상 10년 이하 기타 종범인 코시마 간타와 사카모토 초요시에게는 4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이 판결된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어쨌든 흉악범죄를 저지른 주범 오구미는 2022년 현재까지 복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구미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3명 중에 출소 후 광역폭력단에 가입해 간부로까지 된 자가 있어서 지금도 그때의 범인은 나다라고 범행을 자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2000년 1월 13일에는 이누나키 댐에서 여성의 백골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 백골이 발견되었다는 것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불명이고 현재까지도 이누나키 댐 여성 백골 시신 사건의 전묘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의 피해자의 심령이 심령 현상을 불이키고 있다고 이야기도 떠들고 있죠. 사건들을 보면서 묘한 부분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이누나키 터널의 실제 사건과 괴담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영이 나온다는 부분은 댐에서 발견된 백골 시체와 관련이 있어 보였고 차에 이상이 생기는 부분은 이누나키 터널에 방문한 이후 돌아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와 비슷해 보였죠. 어쩌면 이 모든 괴담들은 모든 실제 사건에서 파생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누나키 터널에 대한 괴담과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외에 이누나키 터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019년 11월 19일 칠러즈 아트사에서 이누나키 터널을 소재로 한 인디 공포 게임을 출시했다고도 하고 치보노 온천에서 소개해드렸던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공포의 도시 시리즈의 첫 번째인 견면총 이 구 이누나키 터널과 이누나무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설명드렸듯 이누나키 터널은 현재 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구 후키하게 터널을 이누나키 터널로 흡사하게 재현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후키하게 터널은 이누나키 터널과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이용된 터널이고 지금 그만큼 두 터널이 많이 닮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후키하케 터널 역시도 심령 현상이나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서 오히려 이누나키 터널보다도 무섭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누나키 터널은 이미 막혀있는 상태로 후키하케 터널은 막히지 않은 상태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모양입니다. 심령 명소는 기본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많기 때문에 폭주족이나 불량배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는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도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겠죠. 지금도 흥미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누나키 터널에 모이는 사람도 많고 터널 부근에는 음침한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현재는 통행이 금지된 이누나키 터널에는 되도록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컬트 마니아의 대부분이 심령 스팟이라고 들으면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정말로 위험한 심령 명소도 많이 있어요. 오컬트를 좋아해서 심령 스팟에 갈 때는 이해와 경의를 잊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고 물건을 부수거나 가지고 오거나 하는 행동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손해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는 어떤 영혼들로부터 어떤 피해, 어떤 해, 어떤 저주를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우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오늘은 이누나키 터널의 괴담과 사건들을 다뤄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되게 너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였지만 열받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제 이누나키 터널의 여우였습니다.